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6월 세 번째 주 시간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제2면의 주요 기사는 포항 여름밤 뜨겁게 달군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포항시가 이제 최근에 야간 관광 콘텐츠로 이제 지금 포송마차를 새롭게 개최를 했습니다. 이 포송마차라는 것이 포항 송도 포장마차라는 줄임말인데, 송도 바닷가, 해수욕장 바닷가 일대에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서 이제 축제를 개최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송도 해수욕장은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다가 아쉽게 폐장을 했다가 올해 이제 18년 만에 재개장을 합니다. 이 개장을 맞춰서 포항 송도 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포항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관련 이제 축제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포장마차 축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시내 구도심의 이제 중앙동 쪽에서 몇 년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송도 해수욕장에서 이제 이런 축제를 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포항시가 인건비 증액 분쟁에서 승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0억 원을 세비를 아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한 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인 장량하수 처리 시설 운영사가 이제 잔여 운영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한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포항시를 상대로 이제 22년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최근 이제 포항시 주장이 전부 이제 받아들이고 원고, 최원고 쪽은 이제 패소 판결이 내려져서 포항시가 이제 세비 90억 원을 아끼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은 포항시가 수소차 보조금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구매 보조금이 최대 3,75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4억 1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지원 수준으로는 이것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6월 19일 목요일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8년간 7억 재산 증가는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내힘 쪽에서 김 후보자의 어떤 재산 증식 의혹을 지금 지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규명이 돼야 되겠죠. 이와 함께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는 국민의힘 쪽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국회의원 또한 공인이니까 들의 어떤 재산 증식 의혹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저희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이제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원 후보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8년간 7억이나 재산 증가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해명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측에 지금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도표로 나와 있는데, 김정재 의원 측의 이제 재산 증식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8년간 동안에 나와 있는데, 빨간 도표 부분이 이제 본인의 이제 부채가 되겠고, 위에 이제 파란 도표가 이제 본인의 순재산, 부채를 제외하고 본인의 순재산이 얼마로 이렇게 들고 있느냐,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이재원 후보 측에서 뭐 조사한 내용도 아니고, 김정재 의원 측에서 본인이 직접 국회 사무처에다가 본인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 변동한 내용 자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8년간 순재산이 7억 1,700만 원 증가하더라. 국회의원분들 그 세비 연간 연봉이 한 1억 정도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1억 받는 분이 8년 사이에 7억 원의 재산이 증가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시민분들이나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수익을, 월급을 받아서 사용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한 달에 한 10%, 20% 저축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20, 30% 저축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정주 의원 같은 경우 현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초기에 보면은 이제 2015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본인의 부채가 5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부채를 재우고 나면은 본인의 순재산은 한 1억 8천만 원, 1억 8,200만 원이다. 이렇게 신고가 시작이 돼서 쭉 가면서 부채는 줄고 순재산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해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본인의 순재산이 얼마가 늘냐면 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연봉이 1억인데 재산은 2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1년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저금했다고 쳐도 1억 원을 어디서 1억 원이 또 수익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늘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쭉 보면 연간 뭐 6천만 원, 8천만 원, 4천만 원이 이렇게 재산이 계속 늡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19년부터 다시 또 한 1억 원대로 또 수익이 늡니다. 1억 1,900, 뭐 1억 800만 원. 2021년하고 22년 사이에는 1억 6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해에 가니까 2023년쯤에 가면은 조금 줍니다. 한 7천만 원이 줄기도 했는데, 그래서 총 합산을 해봤더니 8년간 순재산이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중간중간에 보면은 본인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다 저축하고도 또 뭐 1억 또 몇천만 원 이런 수익이 늘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규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에는 인정식 경북도 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 개시 단계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휴대전화, 뭐 전자정보 이런 자료들, 증거들이 불법으로 수집이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증거들이 모두 다 없어진 거예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정식 교육감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기소가 됐던 6명 모두가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